했던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들을 속속들이 잡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거부터 좀 해보도록 할까요?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했죠. 아시다시피 자기 형님 정신병원 하도 보내려고 하니까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형수님하고 다투고 욕한 것 아닌가. 사실관계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참 또 말씀드리기 괴로운데요.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차명진 전 의원 지난 2015년 법적 처벌을 받았고요.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뉴스도 있었죠. 아주경제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주장은 허위, 법원 재확인, 차명진 재심에서도 패소, 딱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김웅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워낙 자주 나와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어쨌거나 우리나라 제2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인데 저렇게 자기 손에다가 오물을 묻혀가면서 네거티브를 투척을 해도 되나. 이렇게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쓰레기 집어던지는 느낌? 그거 보는 사람들이 쓰레기 맞았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욕하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던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까지는 이렇게까지 급하게 하지 않는데 좁혀지지 않는 격차 때문에 혹여나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대선은 포기하고 그냥 까짓 거 당내에서 지지나 혹은 전광훈 목사님의 사랑이나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이유는 이제 두 번째 팩트체크, 가장 좀 부끄러운 팩트체크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전광훈 감옥 가면 눈물 흘릴 관계에 청사 못한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제가 오늘 했던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말하면 안 돼요. 뭔 눈물을 흘려, 말이 안 되는 거짓말 여기서 또 하네. 이거 영상을씩 볼 수 있나요? 부끄러운. 저건 지금 사나이가 흘린 것은 눈물이 아니라 안구에 습기가 찬 건가요? 허위사실 말하면 안 돼. 뭔 눈물이 흘러. 말이 안 되는 거짓말 여기서 또 하네라고 김문수 후보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운지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근데 사실 눈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울먹였을 뿐이지 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생각이 되긴 하는데 부끄럽네요. 정신 차리고 세 번째 소식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관련된 논박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였죠.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4.15 하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입에 4.15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4.15 총선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지금 보이시죠? 뉴데일리 거기에 헤드라인 뭐라고 뽑혀 있습니까? 김문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투표함 보전 신청. 이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 제기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또 2020년 9월에 본인 페이스북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 투어에 함께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 6월 28일에는요.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된 인천지법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발언한 바도 있고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전투표에 다들 함께 하셔야 되죠. 사전투표 날짜 잘 알고 계시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29일, 30일. 이번 주엔 토요일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사전선거가 전부 다 평일에 있습니다. 29일, 30일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사전투표 하시면 됩니다. 본투표 어려우신 분들은 꼭 사전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제도까지 폐지하자라고 말하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는다? 예,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또 AI 연산용 GPU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GPU가 하나에 뭐 5천만 원 수준인데 이것의 원가가 모래 이런 거니까 이걸로 따지면 12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대기업이 폭리 취하니까 이윤을 빼앗아서 국민에게 나누자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커피 원가 이야기는 후보님도 직접 여러 차례 설명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계곡 정비 사업을 사례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닭죽 끓여서 계곡을 막아서 사유화해서 닭죽 끓여서 돈 벌지 마시고 계곡은 정비하고 우리가 저리로 대출해 드릴 테니까 커피숍을 하시지요 라고 하나의 사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폭리를 취한다고 돈을 빼앗자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참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한 부분, 이것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한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라고 권고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산재 상황 사고 제로 등 안전 경영 목표를 수립했는지 이걸 검토를 하고요.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의 구성을 했는지 이것도 봅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등 예방 조치를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등을 따져서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걸 안 하시면 처벌받으시고 사고도 나니 지금 당장 하세요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번 팩트체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된 법이다? 국민의힘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다. 이 법은 어디서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기업이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면서 세월호의 교훈으로부터 시작됐던 법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